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공된 스크립트를 원본의 길이, 구조, 핵심 주장, 순서, 그리고 전문적인 톤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고 명확하게 의역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고 문장을 더 간결하게 다듬되 전체 분량은 유지합니다. 미니 스트로크는 TIA, 일과성 허혈 발작 또는 미니 스트로크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의학적 사실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아래는 제작성된 스크립트입니다. 파트 1에서 8로 나누어 제공하겠습니다. 파트 1 미국에서는 40초마다 1명이 뇌졸중을 겪습니다. 이는 매년 거의 8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삶이 완전히 바뀌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전조 증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60세 이상 누군가가 미니 스트로크, 즉 TIA를 겪고 있으며 대부분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극심한 통증도 없고 갑작스러운 쓰러짐도 없으며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오지도 않습니다. 단지 몇 분 동안 이상한 혼란이 찾아왔다가 조용히 사라질 뿐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며 총알을 피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해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데이터는 냉정합니다. TIA를 경험한 사람 중 3명 중 1명은 결국 심각한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간입니다. 그 주요 뇌졸중의 거의 절반이 그 이상한 순간 후 불과 48시간 안에 발생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시계의 똑딱거림입니다. 저는 토마스 그랜트 박사입니다. 매일 혈관 붕괴의 잔인한 후유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포스터나 모두가 아는 교과서 증상을 반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노인들이 실제로 무시하는 증상들, 나이 탓으로 돌리는 증상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뇌를 보호하고 독립성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모든 알림을 켜주세요. 가장 위험한 뇌졸중은 크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시작됩니다. 파트 2 TIA에 대한 여러분의 정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환자들은 미니라는 단어를 마치 안전하다는 뜻처럼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TIA는 가벼운 뇌졸중이 아닙니다. 미완성된 뇌졸중입니다. 주요 혈관 재앙의 리허설입니다. TIA 동안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됩니다.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뇌세포는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TIA를 겪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TIA를 겪으면 댐이 곧 무너질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제 환자 하어서를 보겠습니다. 72세, 은퇴한 건축가로 철저한 일과를 지키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신문을 읽다가 약 10분 동안 이상이 생겼습니다. 갑작스러운 무거운 피로감, 약간 흐려진 시야, 아내에게 헤드라인에 대해 말하려는데 말이 느려지고 꿀처럼 걸쭉하게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마칠 무렵 증상은 사라졌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서도 대부분의 노인들처럼 했습니다. 뇌의 도움 요청을 나쁜 수면이나 새 안경 처방 필요로 치부했습니다.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응급실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머물렀습니다. 사흘 후 미완성된 뇌졸중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좌반구에 대규모 허혈성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남았지만 다시는 건물을 설계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날카롭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 뇌졸중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72시간 전에 예고되었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파트 3 이런 경고들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쾅 하고 오지 않습니다. 속삭이듯 옵니다. 그래서 효과적이고 그래서 치명적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재앙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상한 순간을 놓칩니다. 이제 노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12가지 조용한 미니 스트로크 증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처럼 느껴지는 것부터 즉각적인 붕괴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까지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번호 12. 갑작스러운 극심한 피로 또는 허약목록의 첫 번째 증상은 가장 교활합니다.
환자가 가장 쉽게 변명하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압도적인 피로감이 몰려와 무엇을 하든 바로 앉거나 누워야 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오후 내내 정원 가꾸기를 한 후의 피로가 아닙니다. 잠을 설친 다음 날의 무기력함도 아닙니다. 이는 신경학적 붕괴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노인들은 바람이 빠진 것 같았다. 그냥 나이 들어서 에너지가 떨어진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나이, 심장 약, 일시적인 혈당 저하 탓으로 돌립니다. 틀렸습니다. 노화는 수년, 수십 년에 걸친 점진적 과정입니다. 그러나 뇌허혈, 즉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뉴런으로 가는 길이 갑자기 막히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TIA가 운동 조절, 각성, 망상 활성계에 영향을 주면 몸의 전력망이 깜빡입니다. 5에서 10분 동안 근육이 납처럼 무거워지고 사지에 신호를 보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커피잔을 들기조차 콘크리트 덩어리를 드는 듯합니다. 눈꺼풀이 저절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미세한 혈전이 풀리면서 혈류가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회복에 속지 마세요. 그 갑작스러운 피로는 낮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뇌의 긴급 방송이었습니다. 뇌세포가 생존에 필요한 연료를 잃은 결과입니다. 스위치처럼 켜졌다 꺼지는 에너지 붕괴를 겪었다면 나이 탓이 아닙니다. 뇌가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48시간 최대 위험창 안에 있습니다. 혈관 사건으로 간주하고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파트 4번 51. 갑작스러운 구역질 또는 구토, 복통 없이 이 증상 때문에 수천 명의 노인들이 제산제를 사러 약국에 갑니다. 응급실에 가야 할 때 말입니다. 복통 없이 갑작스럽고 격렬한 구역질이나 구토입니다. 노인의학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적신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구토를 소화기 문제와 연결짓기 때문입니다. 식중독이나 흔한 위장 바이러스 때는 경련, 팽만감, 의심스러운 음식 이력 같은 전형적 신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뇌간 구역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고 없이 옵니다. 한순간 멀쩡하다가 다음 순간 세상이 기울고 위가 뒤집힙니다. 대부분은 독감 기운이나 소화가 안 된 탓으로 넘깁니다. 임상적 현실은 이렇습니다. 구토 충동은 위가 아니라 뇌간이 조절합니다. 뇌간은 호흡, 심박, 균형 같은 기본 생명 기능을 관장합니다. 척추기저 동맥계가 이를 공급하는데 이는 두 개 내 가장 중요하면서도 좁은 동맥입니다. 후순환에서 미니 스트로크가 일어나면 뇌간 구토 중추를 직접 자극합니다. 신경 대선의 기계적 오류입니다. 뇌 조직 자체에 통증이 없기 때문에 몸은 이를 위장 문제로 해석합니다. 갑자기 구역질이 오거나 복통, 소화불량, 발열 없이 구토한다면 마지막 식사를 보지 말고 시계를 보세요. 뇌간 혈액 공급이 차단되고 있다는 주요 지표입니다. 신경학적 적색 경보입니다. 독감은 20분 만에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TIA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입니다. 정상으로 돌아온 느낌을 주며 주요 뇌졸중의 최종 공격을 준비하게 합니다. 번호 10. 걷기 어려움 또는 갑작스러운 서투름 대부분의 노인들이 뻣뻣한 관절이나 약해진 몸 탓으로 여기는 증상입니다. 실제로는 국소적인 신경 단락 신호입니다. 갑작스럽고 설명되지 않는 걷기 곤란 또는 극심한 서투름입니다. 거실을 1만 번 걸었던 길에서 갑자기 왼발이 무겁거나 카페2에 살짝 끌립니다. 이유 없이 비틀거리거나 문손잡이를 놓칩니다. 손의 조화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대부분 오늘 관절염이 도졌다, 나이 들어서 서투르게 됐다고 넘깁니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관절은 몇 초 만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관절염은 만성적이고 꾸준한 통증입니다. 5분 나타났다 앉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뇌는 혈류가 제한되면 정확히 그렇게 합니다. 이 서투름은 종종 운동 피질이나 손해에 영향을 주는 TIA 결과입니다. 미세 혈전이나 일시적 동맥 협착이 조정 중추 혈액 공급을 차단하면 내부 GPS와 근육 명령 시스템이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발을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뇌가 발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보통 15분 미만이므로 걸어서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첫 경고 사격을 살아남은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조정 상실이나 끌리는 팔다리가 빨리 사라진다면 뼈 탓이 아닙니다. 뼈는 멀쩡합니다. 뇌가 수화포위 상태입니다. 파트 5번호 9.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또는 균형 상실 주요 뇌졸 중에 가장 흔한 전조 중 하나지만 환자들이 거의 항상 오진합니다. 갑작스럽고 강렬한 어지러움 또는 완전한 균형 상실이 물리적 타격처럼 옵니다. 의자에서 너무 빨리 일어나 생기는 현기증이 아닙니다. 그건 일시적 혈압 저하입니다. 이건 다릅니다. 바닥이 기울거나 보이지 않는 힘에 한쪽으로 끌리는 느낌입니다. 제 진료에서 노인들은 뇌의 문제, 현훈, 전정 이상으로 돌립니다. 생강차나 일반 현기증 약을 먹고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뇌간 현훈은 귀 감염이 아닙니다. 전정계 혈액 공급이 손상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후순환 미니 스트로크가 일어나면 위아래를 해석하는 뇌 부분이 어두워집니다. 스위치처럼 켜지는 진짜 현훈은 노인에서 거의 항상 신경학적입니다. 앉아있는데 방이 빙빙 돌거나 폭풍 속 배 위를 걷는 듯하다면 뇌가 산소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지러움이 멈추면 에피소드가 끝났다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그 어지러움을 일으킨 혈전은 녹슨관이 파편을 흘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파편은 더 큰 뇌동맥으로 향합니다. 이 어지러움을 무시하면 영구적으로 불이 꺼지기 전 마지막 명확한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지러움은 노화의 부작용이 아닙니다. 두 개의 뇌 여과 시스템 고장의 증상입니다. 번호 8. 갑작스러운 기억 상실 또는 시간 혼란 노인의 가장 큰 두려움인 정신 상실의 핵심을 찌르는 증상입니다.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기억 상실 또는 시간에 대한 심한 혼란입니다. 익숙한 일을 하다 갑자기 방에 왜 있는지, 무슨 요일인지 모릅니다. 디지털 시계를 봐도 아침인지 오후인지 개념이 끊어집니다. 5에서 10분 동안 새 기억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노인과 가족은 즉시 알츠하이머나 치매 발병으로 생각합니다. 또 노인 순간이내 할아버지가 좀 잊어버리신다고 한숨 쉽니다. 치명적인 오진입니다. 치매는 수년에 걸친 느리고 고통스러운 정신 침식입니다. 산사태입니다. 그러나 TIA는 번개입니다. 성격과 기억은 나이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마나 측두엽 혈액 공급이 물리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임상적으로 일시적 저녁 기억 상실이라고 불리지만 혈관성이라면 주요 뇌졸중의 긴급 경고입니다. 뇌는 고수요 기관입니다. 기억 파일과 지금 감각을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산소혈 공급이 필요합니다. 미세 혈전이 인지 중추 동맥을 막으면 서버가 다운됩니다. 혈전이 풀리며 기억이 돌아오면 안도합니다. 글리치가 고쳐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배관의 물리적 막힘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간 이 기억 블랙아웃을 겪는다면 구슬을 잃는 게 아닙니다. 혈류를 잃고 있습니다. 노인 순간이 아닙니다. 뇌가 영구 셧다운 직전 위협을 받는 혈관 적색 경보입니다. 파트 6번호 7. 갑작스러운 성격 또는 행동 변화 목록에서 가장 미묘하고 오해받는 증상입니다. 가족이 환자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분 만에 성격이나 행동이 급격히 바뀌는 것입니다. 평소 온화하고 조용한 할머니가 갑자기 비이성적으로 짜증을 내거나 공격적이 되거나 평소답지 않은 말을 합니다. 반대로 활기차고 참여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무관심해져 멍하니 공간을 응시합니다. 가족들은 스트레스, 기분 나쁨, 저혈당 탓으로 돌립니다. 그냥 하루가 안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격은 계란 삶는 시간에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혈류는 바뀝니다. 이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는 종종 전두엽 TIA 신호입니다. 전두엽은 뇌의 CEO로 사회적 행동, 감정 조절, 필터를 담당합니다.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전두피질 혈액 공급이 일시적 차단되면 집행 기능이 먼저 무너집니다. 충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뇌 주요 통제 중추의 기능 실패입니다. 혈류가 빨리 돌아오면 20분 안에 정상으로 돌아와 폭풍이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폭풍이 이제 시작입니다. 제 진료에서 이상한 오후의 짜증이 48시간 후 대규모 전두엽 뇌졸중으로 이어져 영구마비나 실어를 남긴 사례를 수십 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진정되길 기다리지 마세요. 뇌가 화난 게 아닙니다. 산소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격 기행으로 위장된 혈관 사건입니다. 번호 6. 읽기 또는 쓰기 어려운 노인들이 거의 항상 시력이나 피곤한 눈 탓으로 돌리는 정교한 신경학적 경고입니다.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간단한 문장 읽기 불능 또는 기본 단어 쓰기 불능입니다. 20년째 매일 읽던 신문이나 손주의 문자에서 갑자기 글자가 외계 문자처럼 보입니다. 영어 글자라는 건 알지만 뇌가 의미로 조립하지 못합니다. 간단한 메모를 쓰려는데 손이 글자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거나 단어를 건너뛰고 문장 흐름을 잃습니다. 흔한 변명은 화면 때문에 눈이 피곤하거나 돋보기 렌즈를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상적으로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눈 자체 문제로 인한 시력장애는 언어 이해 능력을 지우지 않습니다. 글자 모양은 보이는데 의미를 해독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눈이 아니라 자반고입니다. 특히 각회 또는 베르니케 영역에 영향을 주는 TIA입니다. 기호를 처리하고 의미로 번역하는 뇌의 전문 소프트웨어입니다. 미세 혈전이 이 고도로 전문화된 언어 중추 혈액 공급을 차단하면 읽기 쓰기 능력이 즉시 삭제됩니다. 생물학적 처리 장치의 기계적 오류입니다. 에피소드가 일시적이므로 혈전이 이동하거나 용해되며 몇 분 안에 혈류가 돌아오고 말이 다시 이해됩니다. 눈을 비비며 휴식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국소 허혈 사건이었습니다. 언어는 뇌가 수행하는 가장 복잡하고 에너지 소모가 큰 작업 중 하나로 산소 수준이 약간만 떨어져도 가장 먼저 실패합니다. 갑자기 글자가 외국어가 되었다면 안과 의사를 부르지 마세요. 소프트웨어가 나이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드웨어가 물리적 막힘으로 실패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소통할 능력을 빼앗을 대규모 뇌졸중의 고위험 창 안에 있습니다. 파트 7번호 5. 갑작스러운 마비, 저림 또는 한쪽 몸의 감각 소실 노인들이 근골격 문제나 순환 문제로 치부하는 전형적인 조용한 증상입니다. 한쪽 몸에 갑자기 저림, 핀과 바늘 느낌, 또는 완전히 죽은 듯한 감각이 생깁니다. 왼쪽 얼굴, 왼팔, 왼다리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려는데 뺨이 처지는 듯하거나 의자에 앉아 손이 잠든 듯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변명은 잘못된 자세로 앉았거나 목 신경이 눌렸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20분 동안 팔을 문지르고 손을 흔들며 혈액순환을 돌리려 합니다. 감각이 돌아오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 신경 압박은 얼굴과 다리가 동시에 마비되게 하지 않습니다. 한쪽 전신 감각 결손을 일으키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반대 반구의 혈관 사건입니다. TIA가 체성감각 피지를 강타하면 뇌가 몸 전체 감각을 매핑하는 부분이 특정 영역을 블랙아웃 시킵니다. 팔의 순환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개 내 공급 문제입니다. 저림이 5분만 지속하더라도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일시적 증상도 영구적 뉴런을 죽입니다. 팔이 죽은 듯한 매초 뇌세포가 생명을 유지하는 산소를 잃습니다. 감각이 돌아오면 신경이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혈전이 하류로 이동하며 손상된 조직 흔적을 남기고 더 큰 막힘이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갑자기 몸의 한쪽이 사라지거나 저린다면 근육을 문지르지 마세요. 지나가길 기다리지 마세요. 한쪽 마비는 다가오는 주요 뇌졸중의 특징입니다. 잘못 잠든 게 아닙니다. 최종 충돌 전 뇌가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번호 4.
짧은 의식 변화 에피소드 환자 본인보다 배우자나 친구가 먼저 알아차리는 증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멍 때리기나 멍하니 있기로 잘못 부르는 짧은 의식 변화 에피소드입니다. 대화 중이거나 물컵을 집으려다 갑자기 멈춥니다. 30초에서 2분 동안 거기 없습니다. 눈은 떠 있을 수 있고 말하는 사람을 똑바로 볼 수도 있지만 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신경학적 정지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노인과 가족은 노인 순간이나 단순주의 산만으로 넘깁니다. 생각에 빠졌네, 조금 산만해졌나 보다 라고 합니다. 임상적으로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주의가 분산되어 멍 때리는 것과 뇌가 물리적으로 온라인인데 환경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는 성격 기행이 아닙니다. 종종 망상 활성계나 시상, 의식의 교환대에 영향을 주는 TIA입니다. 미세 혈전이 이중앙 허브 혈류를 일시 차단하면 교환대가 어두워집니다. 뇌관이 기본 자세를 유지함으로 쓰러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소통하는 고차 기능이 끊어집니다. 에피소드가 빨리 끝나 현실로 돌아오면 집중력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뇌 가장 중요한 부분의 국소 정전이었습니다. 이런 결석 순간마다 총 시스템 셧다운의 테스트런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1분 동안 멍하니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웃어넘기지 마세요. 뇌가 방황한 게 아닙니다. 의식을 유지할 산소를 잃었습니다. 영구적으로 그 결석 상태에 빠질 주요 뇌졸중의 고위험 창 안에 있습니다. 파트 8번호 3. 일시적 한쪽 시야 상실, 아마우로시스 푸각스. 다가오는 주요 뇌졸중의 가장 구체적이고 무서운 경고 신호지만 통증이 없고 일시적이어서 종종 무시됩니다. 임상적으로 아마우로시스 푸각스라고 부르지만 셔터가 닫히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한쪽 눈에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시야 상실로 어두운 커튼이나 회색 블라인드가 시야를 덮는 듯합니다. 보통 몇 분 지속되다가 신비롭게 사라지고 시야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편두통 전조, 피곤한 눈, 망막 문제로 생각합니다. 눈을 비비고 흐림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위험이 사라졌다고 결론 내립니다.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눈은 내경동맥의 첫 번째 분지인 안동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뇌로 가는 주요 고속도로의 첫 정거장입니다. 목의 녹슨관에서 플라크 조각이나 작은 혈전이 떨어져 나오면 첫 번째 멈추는 곳이 종종 눈입니다. 이 시야 상실은 눈 문제가 아닙니다. 관 문제입니다. 일시적 실명은 시신경 혈류를 막는 물리적 파편이었습니다. 경동맥이 불안정하고 뇌로 파편을 적극적으로 흘리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5분 동안 실명시킬 만큼 큰 혈전이라면 다음 혈전은 몸의 절반을 마비시키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세계에서 한쪽 눈의 일시적 시야 상실은 최고 수준의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지켜보고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커튼이 잠시 내려왔다면 주요 경동맥 뇌졸중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번호 2. 말하기 또는 말이해 어려움 인간성을 직접 공격하는 증상입니다. 갑작스럽고 무서운 소통 장애입니다. 문장 중간에 혀가 무거운 고깃덩어리처럼 느껴집니다. 원하는 단어를 알지만 엉망, 웅얼거리거나 완전히 틀리게 나옵니다. 또는 완벽한 청력인데도 상대말이 공부한 적 없는 외국어처럼 들립니다. 제 진료에서 노인들은 혀가 꼬였다거나 너무 피곤해서 그런다고 웃어넘기려 합니다. 피로가 아닙니다.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의 혈관 실패입니다. 뇌의 언어 처리기입니다. 미니 스트로크가 이 구역을 강타하면 생각과 목소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물리적으로 끊어집니다.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말 문제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나이 탓도 아닙니다. 말이 60초만 웅얼거려도 혈전이 지금 뇌의 사회적 기능 인간을 만드는 부분 혈류를 막고 있습니다. 궁극적 적신호입니다. 웅얼거림이 사라졌다고 무시하면 평생 말 못하는 몸에 갇혀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아프다고 전하지 못할 가능성에 도박하는 것입니다. 말 중추가 깜빡이면 시계가 마지막 초를 가리킵니다. 번호 1.
동시에 여러 증상 전체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한 가지 증상은 사고입니다. 두 가지는 우려입니다. 세 가지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가오는 치명적 뇌졸중의 1번 신호는 클러스터 효과입니다. 앞에 11가지 증상 중 여러 개가 동시에 미묘하더라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왼손에 약간의 저림이 오면서 동시에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렵습니다. 강렬한 구역질과 함께 바닥이 기울어집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증상을 따로따로 분리하려 합니다. 팔저림은 목 때문이고 어지러움은 밥 안 먹어서라고 합리화합니다. 전체의 무서운 현실을 피하려는 부정입니다. 이 부정이 죽입니다. 임상적으로 클러스터는 경동맥 파편이 모래 한 알이 아니라 샷건처럼 여러 뇌 영역을 동시에 타격한다는 뜻입니다. 이상한 순간이 동시에 여러 개라면 뇌는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위험에 처한 게 아닙니다. 진행 중인 혈관 응급 상황입니다. 한쪽 저림과 약간의 시야 흐림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요 동맥 붕괴의 로드맵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시간이 몇 시간이 아닙니다. 몇 분입니다. 주요 뇌졸중의 손상은 영구적이지만 이를 막을 창은 극히 작습니다. 이 패턴이 겹치면 생명을 끝낼 대규모 뇌졸중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미니 부분은 끝났습니다. 주요 부분이 다음입니다. 이 증상들을 겪는다면 기회가 실시간으로 닫히고 있음을 이해하세요. 이것은 행동 프로토콜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첫째, 증상이 사라지길 기다리지 마세요.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장애로 이어지는 함정입니다. 이 징후 클러스터를 겪으면 다음 주 진료 예약을 위해 주치의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즉시 응급 서비스를 부르세요. 둘째, 첫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세요. 뇌졸중 신경학에서 시간은 뇌입니다. 개입 없이 지나가는 매 분마다 거의 200만 개의 뉴런이 죽습니다. 다시 살 수 없는 기능 손실입니다. 셋째, 스스로 병원에 운전해 가지 마세요. 조정이나 시야가 운전 중 실패하면 자신과 도로 위 모두에게 치명적 위협이 됩니다. 가만히 누워 침착하게 구급대를 기다리세요. CT 스캔으로 뇌졸중 유형이 확인되기 전 아스피린이나 약을 먹지 마세요. 맹목적으로 하면 막힘을 치명적 출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보았습니다. 잠으로 넘기면 안전할 거라 생각한 이들이 다음 날 아침 오른쪽을 움직이지 못하고 삼키지 못하고 자녀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미니 경고를 무시하고 주요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뇌졸중은 조용합니다. 미묘합니다.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손상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크고 폭력적이며 영구적입니다. 오늘 무시하는 것이 내일 살아야 할 장애가 됩니다. 데이터를 드렸습니다. 증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경고했습니다. 60세 이상이시거나 사랑하는 분이 그렇다면 이 12가지 신호가 혈관 재앙을 피할 유일한 지도입니다. 자존심이나 부정이 독립성을 잃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세요. 특정 증상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음 프로토콜에서 다루겠습니다. 저는 토마스 그랜트 박사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무적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